안녕하세요. 돈신성 김남원입니다. 요즘 여기저기서 앞으로 가까운 시일 안에 불경기가 올 것이다, 혹은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등등 미래 경제의 불확실성에 대한 암울한 예측이 많습니다. 하지만 저의 생각으로는 앞으로 불경기나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지금이 이미 불경기이고 경제 침체 상태라고 봅니다. 다만 확정적으로 정부나 경제학자들이 빼도 박도 못하게 인정할 만한 경제적인 큰 사건이 조만간 터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할 뿐이지 우리는 이미 불경기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2, 3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아주 낮은 인플레이션으로 물가가 안정되고 물자가 풍부했습니다. usafacts.org의 자료에 의하면 2012년부터 2021년 사이에 미국 인플레이션 평균 수치는 1.88%였습니다. 여러 경제학자나 언론은 이 이유를 중국의 값싼 저가 상품들 덕분에 미국 내 물가가 올라가지 않고 안정적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중국 기업들도 돈을 많이 벌었지만 미국의 기업들은 더 많은 돈을 번 것이 사실입니다. 적은 인건비와 풍부한 노동 자원을 활용해서 최대 이익을 얻을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2022년 되면서 인플레이션 수치가 갑자기 6%대로 뛰어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는 엄청난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연준은 그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얼마 전에 은행 파산과 같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를 자꾸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인플레이션은 잡히기는커녕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금융 불안은 스위스, 독일 등 유럽의 다른 나라에까지 전염이 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미국 경제 관련자들이 더 이상의 금융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금리를 내리든지 아니면 최소한 동결을 해야 한다고 기대했지만 연준은 오히려 적지만 며칠 전 또 다시 금리를 올렸습니다. 여기서 조금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라면 일단 중국에서 상품을 많이 들여와서 일반 상품 가격이라도 낮추면서 급한 불이라도 끄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전혀 그런 조짐은 보이지가 않고 점점 더 중국과의 관계는 멀어져만 가고 있습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닐 텐데 바보가 아니라서 그런 건가요? 물론 요즘 인플레이션의 원인이 코로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원인으로 원자재 가격들이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등등의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겠지만 최소한 중국과의 물꼬를 트면 어느 정도 진정 기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물꼬를 트기는커녕 더 틀어막고 있습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 연준이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금리를 올리는 것은 목을 조르고 폐에 공기를 펌프질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일입니다. 어쨌든 불경기는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불경기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불경기에 대처를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세상이 어려워지면 여기저기 유언비어가 나돌고 구세주가 튀어나옵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경제에 돈 버는 방법이나 이것이 대박의 기회라느니 등등의 투자나 사업 제의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주의해야 할 일은 이런 유언비어에 절대로 휩쓸리지 말아야 합니다. 불경기가 되면 잘 되던 사업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런 어려운 상황이 대박을 칠 수 있는 기회라고 부추기는 것은 모두 가능성이 희박한 도박에 가까운 작업일 뿐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휩쓸리면 안 됩니다. 둘째, 혼자 있지 마세요. 가족이 있으면 합치세요. 혼자 사나 둘이 사나 셋이 사나 들어가는 비용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입은 2배, 3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위기가 닥쳤을 때 서로 도움을 줄 수도 있고 의지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 의견을 나눌 수도 있고 어려움에 대한 대책을 같이 일어날 수도 있고 심리적으로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최소한 6달 이상의 생활비를 모아야 합니다. 가능한 한 일을 해서 수입을 만들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든 상관없습니다.
수입이 많고 적고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알바이건 노가다이건 가리지 말고 수입을 만들어서 모아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정도의 수입이 있을 경우 경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투자를 해서 돈을 더 벌려고 하지는 마십시오. 오히려 무리한 투자가 경제적인 위기를 가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데 힘써야 합니다. 넷째, 지출을 줄여야 합니다. 돈이 나가는 것을 무조건 줄여야 합니다. 생활에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출 외에는 줄이고 여유 자금을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특히 명품 구매나 인터넷 쇼핑이나 배달비, 학원비, 과외비 등이 들어가는 과도한 지출은 자제해야 합니다. 이런 지출을 줄여서 빚을 갚는 데 쓰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대출을 줄이세요. 이자도 줄이고 대출 같은 것은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도 극단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신용카드는 비상용으로 놔둬야 합니다. 빚을 한번 지기 시작하면 계속 늘어나는 것이 빚입니다. 독하게 마음을 먹고 빚을 없애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건강에 힘써야 합니다.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운동을 꼭 하십시오. 많이 움직이고 활동을 해야 합니다. 더불어 정신건강에도 힘써야 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주변 사람들에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고 상황을 더 악화시킵니다. 몸이 건강하면 정신도 건강해집니다. 그 외에 믿을 만한 인간관계를 많이 구축해 놓는 것도 꼭 필요한 대비책 중에 하나입니다. 불경기는 언젠가 끝이 납니다. 다만 언제 끝나느냐가 문제일 뿐입니다. 2년이 걸리건 3년이 걸리건 버티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 이 힘든 시기를 잘 버티시기를 바라며 오늘 동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동영상 만드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